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해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가 또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1%, 2% 이상 빠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시장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제가 제 유튜브에서는 증시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증시가 폭락이 나왔지만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는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지금 보시면 코스닥 오늘 2%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2.3% 정도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회장의 2년 6개월 징역 실형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중간에 증시가 한번 더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증시 빠진다 했는데 그 다음날 증시가 3%대 쫙 올라갔다가 쫙 빠져버렸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그때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여러분, 그런 미친놈이 약 다 일주마다 한 있나, 명의 이제 난리치지 마라 뭐 등등 여러가지 댓글에서 욕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증시가 빠지니까 그런 욕들이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욕에 의해서, 남들의 눈치에 의해서 제가 영상을 찍지 못하는, 나의 할 말을 찍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분석한 대로 제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계속 말씀해 드리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시의 변곡점, 쭉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에 대한 변곡점이 있을 거고, 하락이 있었으면은 상승에 대한 변곡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승에 대한 변곡점,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최대한 잡아드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저와 함께 활동하는 전문가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저평가된 기업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가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서 너무나 좋은 기업들, 그리고 미래 산업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소개시켜드린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 보시면서 매매 타이밍은 각자 기법대로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은 거의 잃을 일이 없는, 쭉 홀딩한다면 정말로 괜찮은 종목들만 최대한 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떨어졌는데 연기금들이 미치도록 팔아대고 있죠. 연기금들이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많이 났고 수익률이 50% 이상 되니까 계속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다시 늘리는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연기금의 매도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자, 증시를 보려면 주봉이나 월봉 큰 흐름 상태에서의 증시의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전고점이 2600포인트입니다. 26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한 영망치 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287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 이 정도 사이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때가 바로 맥점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바로 약간 맥점 타이밍이고, 지금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반등은 그렇게 강하지 않는,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제가 보기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재수가 좋게 2800포인트, 뭐 2700포인트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 준다면 코스피, 레버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을 싸그리 담아 주셔야 됩니다. 싸그리. 그런 대형주들을 싸그리 담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주봉 같은 게 봤을 때 음봉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287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준다면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287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준다면 굉장한 기회. 2600포인트 여기 사이에서 증시는 한번 쫙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변곡점입니다. 287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 사이에서 변곡점이 형성될 거니 너무나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증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의 증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빠지면 굉장히 코스피는 좋은 맥점 타이밍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번 빠진다 하더라도 한번 분명히 더 올라옵니다. 분명히 더 올라오면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쌍고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봉으로 본다면 쌍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증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2870포인트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부터 2600 사이. 요 정도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요 정도에서 여기 사이에서 저점을 잡을 확률이 높고, 저점을 잡는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쌍고점을 칠지 전고점을 돌파할지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0포인트 이 정도가 과거에 수십 년간 돌파를 못했던 930포인트 2000년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했던 라인대입니다. 2000년부터 21년간 돌파를 못했던 라인대인데 이번에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20에서 930포인트 요 정도가 전고점대이고 880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930 정도에서 880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온다면 바닥을 거의 잡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닥을 서서히 잡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럼 잘 보세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일단 지금의 이제 처음으로 나올 반등은 이제 나올 반등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입니다. 근데 반등 나왔다가 한번 쭉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반등은 코스피가 더 강할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기에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시기에는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쪽에 집중해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종목이라든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증시가 떨어질 때 서서히 매집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바닥을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7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진행될 것 같고요. 2600포인트는 최대의 저점. 근데 2600포인트까지 때려 떨어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최대의 저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930포인트에서 880포인트 880포인트는 최대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최대 저점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 위쪽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코스닥의 반등이고 그 다음에 강하게 나올 반등은 코스피입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코스닥 쫙 올라가서 그 다음 쫙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코스피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방에 확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재가 없는 한.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 공매도 승인, 공매도 재개됩니다.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 재개가 된다면 증시가 굉장히 심하게 출렁거릴 거란 말이에요.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출렁거릴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될 때까지는 증시가 한 번 더 반등이 나면서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오고 나서부터 공매도 재개되면 우르륵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운트다운은 3월 15일까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딱 정확하게 2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2달. 적게 남다면 한 달 정도. 이번에 반등 나올 때가 아마 마지막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기에 될 것 같고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환율 같은 경우에서 반등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환율이 제가 보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일단 112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120원. 1120원 가까이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거기가 환율의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단기적인 고점. 그 환율이 1120원까지 단기적인 고점 이 정도 부분까지 간다면 환율이 1.3% 정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증시가 한번 확 꼬꾸라지는 거 그 정도는 한번 경험해야지만 환율 고점 찍으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증시가 한번 환율이 쫙 급등 나오면서 1120원대 가까이 가면서 증시가 쫙 폭락 나올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부근에서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주가 그 시장의 포인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자 안으로 좀 더 이거 매우 잘 키울게요. 들어왔을 때 코스피는 2880포인트 코스닥은 930포인트 이거 밑으로 이거의 밑으로 왔을 때 그리고 플러스 환율은 1120원 가까이 갔을 때 앞으로 한 1.3% 1% 정도의 환율이 올라갔을 때 코스피 코스닥이 저 밑으로 딱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가 뭐다?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만약에 그 폭락이 나오면서 폭락이 나온다면 약간 투매성 물량을 잡아내도 괜찮은 그런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투매성 물량을 잡아내도 괜찮은 자리.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환율 1120원 가까이 코스피 2880포인트 아래 코스닥 930포인트 아래에서 폭락이 나올 때 쫙 잡아가버린다면 굉장히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를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변곡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때도 있겠지만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틀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용도로 진행을 하시고요. 이번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지난번 저저번주부터 증시 하락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한 번 더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환율의 상승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신용, 미수, 몰빵 이런 거 하지 마라. 손절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쫙 꺾일 때 신용, 미수, 몰빵 쫙 털려버립니다. 어차피 떨어진다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왜 신용, 미수, 몰빵을 써가지고 분할 매수를 못하고 손절치게 만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좋은 종목들을 그냥 싸게 담아버리면, 떨어질 때 싸게 담아버리면 그냥 기다리면서 수익 나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꼭 환율 1120원 가까이 갔을 때 코스피 2880 아래, 코스닥 930 아래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닥은 근데 930 이상, 950 이하도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아요. 근데 환율이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환율 딱 올랐을 때 한 번 더 떨어질 때부터 매수해도 괜찮다. 자, 이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앞으로도 분명히 하락장이 준비되고 있으니 우리 투자자분들 절대 조심하시고 수익 실현될 것들 빨리 수익 실현하시고 증시 한번 더 올라갈 때 잘 매도하시고, 그리고 절대 증시 한번 더 올라간다면 그때 가서 절대 미수, 몰빵, 신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증시가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거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정치 테마주들, 내년에 정치인 관련주들의 급등이 오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1, 2년 전부터 급등 나옵니다. 그 올해가 가장 피크가 될 거예요. 증시가 떨어질 때 이번에도 대선 관련주가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선 관련주들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들 또 올라갈 겁니다. 바닥에 있는 이재명 관련주들 다시 올라올 겁니다. 윤석열 관련 종목들, 여타 다른 종목들 계속 올라올 겁니다. 정치인 관련주들에 집중을 좀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증시가 쫙 떨어지고 나서 시장의 저점에서는 좋은 종목들 쫙 담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차트 영웅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